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와 CNN이 동시에 보도한 한국 특집 방송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이건 조작 아니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한 미국 기자가 직접 진실을 확인하겠다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마주한 장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뉴욕시 교통국에서 도시모빌리티 기술팀 소속으로 일하는 교통 시스템 설계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실시간 운행 정보, 디지털 정류장 시스템, 혼잡도 분석 등 뉴욕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기술을 기획 설계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팀 메신저가 시끄러웠습니다. CNN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집중 보도했다는 기사 때문이었죠. 화면엔 작고 반듯한 정류장이 나왔고 그 안에는 전광 디스플레이, 공기질 정보, 무료 와이파이, 온열 의자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류장도 스마트하네. 우리보다 더 앞섰다는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좋긴 한데 그건 광고용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무심코 그런 말을 할 만큼 무지했습니다. 정류장에 와이파이를 넣었다고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저는 오래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담당해왔고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시스템을 갖추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다고 자랑해왔으니까요. 화면에 비친 정류장은 겉보기에 세련됐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시스템은 뉴욕만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홍보 아니냐며 동료들과 웃으며 넘겼죠.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야.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시민들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마치 정류장이 그저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경험상 뉴욕의 정류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뉴욕 시민들의 얼굴에는 항상 불편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우리 정류장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할지 몰라도 그 공간 자체는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맨해튼의 한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최신 디지털 패널이 달려 있었지만 그 아래 벤치는 비가 와서 젖어 있었고 노숙자 한 분이 판지를 깔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CNN 화면 속 한국 정류장과 오버랩되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그때는 정확히 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채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한국의 정류장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일부러 브루클린 외곽의 스마트 정류장 시범 구역을 찾았습니다. 현장 상태는 생각보다 엉망이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연결이 끊기고 있었고 전광판은 꺼져 있었으며 앉을 수 있는 벤치는 눈에 덮여 사용 불가 상태였죠. 한 어르신은 휴대폰 앱을 켜보다 결국 버스 기사에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직접 물어보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게 더 문제였고 그게 지금 뉴욕 교통 시스템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류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마트하다는 이 정류장은 실상 스마트폰 충전기가 2개 달려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한 개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노인들은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알람이 울리지만 버스는 오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퀸즈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접수된 민원도 정리했습니다. 겨울이면 정류장에 앉을 수가 없어요. 버스는 미리 꽉 차서 못 타고요. 도착 정보도 안 떠요. 우린 어디서 기다려야 하나요? 문서로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며 저는 그날 오후 받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떠올렸습니다. 탄소 발열 벤치 도입 완료. 전국 정류장 단계적 확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는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고 뉴욕은 최첨단 도시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겨울에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따뜻한 벤치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유지보수가 어려워
고장나면 다 무용지물이야. 그러자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동료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해놓은 거겠지. 전체 정류장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될 거야. 하지만 서울시 보도자료는 달랐습니다. 탄소 발열 벤치가 이미 70% 정류장에 설치 완료되었고 2년 내 전체 정류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산도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의심도 부끄러움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질 예감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라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작은 정류장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말이죠. 출장 일정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정류장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찾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뉴욕에서 겪은 마지막 일주일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업무 중 하나는 시민 불만 접수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가장 많이 접수된 항목은 정류장의 불안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노약자 배려 부족 문제였습니다.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저 효율과 기술만 배워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죠. 출장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낮지만 공공 인프라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었죠.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산이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서울의 교통 혼잡도가 뉴욕보다 높은데도 정시 도착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철학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질문은 점점 더 근본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쓰느냐가 아니라 왜 그 기술을 쓰느냐에 대한 물음으로요. 우리는 항상 더 빠른 이동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은 더 편안한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뉴욕의 정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최첨단 정류장은 화려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보는 부정확했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닐까? 이 생각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그리고 정류장 하나가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도요. 한국 출장 첫날 아침, 서울역 근처 호텔에서 나와 도보로 이동한 첫 정류장.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각보다 작고 단정한 유리 정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제가 그동안 봐온 어떤 공공시설보다 배려가 녹아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류장 안내 단말기엔 다음 버스 도착까지의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고 노선별 혼잡도, 현재 기온, 미세먼지 수치, 그리고 마스크 권장 알림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시민들은 모두 줄을 지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먼저 보내주려는 듯한 움직임, 소란스러움도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류장 안엔 공공 와이파이가 깔려 있었고 제 스마트폰은 단 5초 만에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미국의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와이파이는 끊기고 앱은 먹통이고 노인들은 서 있을 의자조차 없어 벽에 기대어 계시던 그 장면들. 그리고 그 비교가 처음으로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정류장 안의자에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고 화면에 떠 있는 안내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이 정류장은 탄소 발열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따뜻한 대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철컥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류장을 기술로만 만들려고 했구나. 저는 이 정류장이 단순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벤치는 앉기 편한 높이와 각도로 설계되어 있었고 버스가 오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류장 구석에는 작은 책꽂이까지 있었죠. 한 노인은 책자를 펼쳐든 채 조용히 읽고 계셨고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와이파이로 수업 자료를 다운받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초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정류장에서의 시간이 손실이 아니라 여유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 동행자였던 실무진들과 저녁을 먹으며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전광판 몇 개 설치한 거 아니냐고 했던 내가 부끄럽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토록 기다림 하나가 이토록 다를 수 있는 걸까? 그건 단순한 예산이나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류장을 이용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강남의 복잡한 출근길에도 홍대의 젊은 거리에도 심지어 외곽 지역의 작은 정류장까지도 놀랍도록 일관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없다는 것, 그건 단순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고 양보하고 먼저 내린 뒤 타고 버스가 오면 아무도 다투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 전체의 모습일 거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기술이 시민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을 배려한 기술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정류장마다 전광판을 설치하고도 왜 이런 조용한 질서 하나 구현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스마트 쉼터 정류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서자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미국의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뉴욕의 정류장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질서와 배려는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원인인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한국의 정류장이 편안한 것은 한국 사회가 함께 기다림이라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조차 버스가 올 때면 즉시 알아차리고 줄을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라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개인의 편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이곳에서 가장 불편할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던 질문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만 생각했지 누가 가장 불편할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정류장의 기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철학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찾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스마트 쉼터는 마치 작은 정보관 같았습니다. 입구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자외선 살균 시스템으로 공기가 정화되고 있었으며 벽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와 날씨, 공기질, 문화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무선 충전 테이블, 다른 한쪽엔 간이 의자와 책장, 그리고 어느 귀퉁이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다림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의 호흡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구나. 그동안 저는 시스템 설계자로서 모든 걸 속도와 정확도로만 판단해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안내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느냐, 그게 공공교통의 핵심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한국의 정류장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편안한가? 이 기다림은 괜찮은가? 추운 날, 허리 아픈 노인은 앉을 수 있는가? 혼잡한 시간대, 마음이 불안한 승객을 누가 먼저 배려할 것인가?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스템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속한 도시가 얼마나 사람을 잊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쌓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정류장을 혁신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나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그분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방식을 찾다가 탄소 발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그 온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정류장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류장을 단지 교통 인프라로 보지 않고 도시 내 생활 플랫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책장도 넣고 지역 정보도 제공하는 거죠. 이 말에서 저는 연결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정류장은 단지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날 저는 다양한 정류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기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죠. 저는 자고 일어나 세면대 거울 앞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새로운 설계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인데도 여전히 안내판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익숙한 듯 차례를 지켜가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 아이는 정류장의 와이파이로 동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마스크 꼭 쓰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편리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의 풍경이라고요. 그 순간 미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될까? 내가 설계하는 그 정류장에 이 마음의 구조 하나쯤은 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메모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첫 번째로 쓰인 문장은 이랬습니다. 모든 설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한국이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끝에 한마디를 더 적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배려는 설계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열선 벤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와이파이는 관리하기 어렵다. 정보 시스템은 고장이 잦을 것이다. 이런 변명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탄소 발열 시트는 생각보다 저렴했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시범 사업이 가능할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지. 머릿속에는 벌써 사업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효율과 비용이 아니라 사람과 배려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류장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앉아 기다리는 노인들, 질서 정연하게 줄 선 시민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 내가 바꿔야겠다. 그렇게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요. 귀국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산, 기술, 인프라 중심의 제안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문장의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의 기다림을 존중하는 도시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울 정류장 사진, 이거 진짜야? 이 정도면 우리도 일부 시범구역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뉴욕시 교통국 디지털 전환 파일럿팀과 협의해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정류장의 혼잡도 안내 시스템과 탄소 온열 시트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날,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어 한국 출장 중 찍은 사진 몇 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엔 기술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또렷한 건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위해 미리 준비된 따뜻함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회의에서 늘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너무 시스템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그 시스템이 누굴 위한 것인지를 먼저 묻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지만 정말 배워야 할 건 그 안에 담긴 철학입니다. 한국은 정류장 하나에도 메시지를 담습니다. 당신이 이 도시의 손님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말이 아무 말 없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공공시설이 단지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이런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려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이 말해주는 나라의 품격,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보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처음엔 CNN 보도를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보도가 제 인생의 어느 관점을 바꿔놨다고 확신합니다. 그 작은 정류장에서 저는 선진국의 진짜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서도 그 정의를 다시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본 작은 정류장 하나는 제게 도시 설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첨단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도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일상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 국제교통 컨퍼런스에서 도시의 품격 세션을 진행합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기술을 넘어 철학을 담았는지 설명하죠.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순간 저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정류장은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